자, 여러분 오래됐죠? 연애 상담 저희가 했던 게.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걸 왜 좋아해 사람들이? 아니 보는 사람도 이렇게 핸드폰 부어가지고 보잖아. 서로 대화하는 기분이라서 좋은 거 아닐까? 근데 아직 약간 그게 남아있나 봐. 나는 방송국에서 하던 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반은 세웠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불성실한 태도가 막 이런 거 이러고 해도 된다고? 아니 뭐 이런 뭐 여기도 이렇게 빡빡 긁고. 우리 연애 상담 편이 지금 100만 된 거 같던데? 그 편이? 야 우리 영상들은 진짜 신기한 게 옛날 올렸던 영상들도 사람들이 계속 보나 봐. 어느 순간 보면 100만이 넘어져 있어.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여러분들 그 되게 별거 아니 이거 뭐 별거 안 했네 싶은 썸네일 있죠? 그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찐재미. 아육 때도 아직도 희망이 있어. 나만 알고 싶은 영상. 우리가 또 굉장히 오랫동안 밸런스 게임 안 했습니다. 우리는 20년 차 밸런스 게임만 대기실에서 하고 있는 그룹이라. 댓글에 밸런스 게임 좀 그만해 라고 적으네. 이게 재밌어. 우리 나이 되면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아저씨들은 이런 매 거 좋아.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야 우리는. 한번 투카 씨가 진행해 보시죠. 내가 질문할게. 전 애인 이름 타투로 새겼는데 다른 뜻이라고 거짓말하고 만남. 전 애인과 약혼했는데 숨기고 만남. 아니 근데 이거 타투를 덮으면 되잖아. 이걸 왜 근데 숨겨? 그럴 수 있지.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게 현타가 올 수 있지. 그 새로운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어? 혹시 몸에 타투 있나요? 있나요? 전 약혼해 본 적. 전 애인의 타투를 새겨본 적 뭐 이런 거 아니 발견하고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했는데 거짓말을 일단 사회생활을 좀 해본 어른으로서 얘기를 해줘. 어른이 얘기할게. 어른으로 한번 내가 얘기해 주마. 일단 전 애인 이름 그 이니셜이든 이름이든 그걸로 타투한 것 자체가 넌 안 될 놈이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그래? 이거 그대로 내보내. 뭐가 안 될 놈이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 치마야 타투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덮는 방법밖에 없어 이거는. 같은 맥락으로 타투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되지만 약혼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그럼.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떠나서 나 아까 그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뭐 타투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될 놈이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어. 나 이러고 커버할 방법을. 나 혹시 나락이냐? 데이트할 때마다 웨이팅 있는 맛집만 가는 애인. 미스라? 맛있는 거 사줘도 별 반응 없고 아무 음식점 또는 편의점 가서 먹자는 애인. 타블로 투컷? 야 근데 이건 좀 쉽다. 내가 원래 밥 먹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옆에 있는 데 가거든.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밥 먹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음식점을 찾거든. 훨씬 만족도가 높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나. 나는 뭐 데이트할 때마다 웨이팅 있는 맛집을 데리고 가든 맛있는 거 사줘도 반응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지 마. 진짜 오늘 뭐 먹을까? 선택권을 주는 듯한 뉘앙스. 나 진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퀴즈잖아. 혜정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사귀시는 분들 제가 사회생활을 좀 한 어른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른 얘기하신다. 진짜 꼰대 같다. 와. 오늘 뭐 먹고 싶어?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뭐 먹자 이렇게 갑시다. 그냥 뭐 딱 집어서 얘기하자고. 왜 오후 3시부터 저녁은 이따가 뭐 먹을까를 내가 3시간 동안 힘들어야 돼? 많이 뒤였나 봐. 아니야,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넘어가자. 내 얘기 같아. 자, 이번에도 연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엄청나게 고민이 많나 봐 진짜. 와 진짜 여러분 좋겠어요. 고민이 연애 고민이어서. 좋을 때다. 저희가 하는 고민들은 여러분 진짜 생사 문제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어떻게 낮추지? 아이씨. 지방간 어떡할까? 요산 수치 어떻게 하지? 요산 야 요산 수치는 조상 탓이래. 아니에요. 저는 병원에서 얘기했어요. 저는 요산이 제로였어요 항상. 그러다가 혹시 최근에 단백질 많이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운동하면서 단백질만 먹었더니 요산 수치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이래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만큼. 이런 고민 다시 하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 그러니까 좀 너무 식단을 한 가지 위주로만 먹으면 안 돼. 연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아니야. 큰일 나네. 아니야. 상대방만 보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위험하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모쏠이에요. 그리고 이거 약간 라디오 톤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필요하고 여유가 없다 보니 누군가 다가와도 귀찮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연애 못할 정도야. 암튼 그냥 이러다가 30 되고 40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팩폭해 주시면 됩니다. 마흔 된다고. 뭐 마음 무시하는 거야? 마음 되면 뭐 세상 무너지냐? 자 이게 30 되고 40 된다고라는 거에서 20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20대 축하드리고요. 그 연애는 하고 싶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나머지가 다 귀찮다는 소리로 들리고요. 저는 근데 딱히 연애를 하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 저렇게 누가 다가와도 귀찮게 받아들이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까지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지. 동의. 막 우리 20대 때 막 이렇게 막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 미어캣이냐? 이렇게 막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 찾고. 너 그랬어? 우리 나는 나는 아니 근데 나는- 나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요 분의 그 멘트를 약간 그 이용해가지고 제가 감히 따끔한 조언 하나 드리자면 너 이러다가 30 되고 40 되고 된다. 아이 뭐야. 아 정신 차리라고 팩폭해달래요. 여러분.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되지. 여러분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편집하지 마. 나도 팩폭해 줄게요. 약간 이미 40 된 아저씨의 마음으로 팩폭해 드릴게요. 40이 뭐야 이제 좀 있으면 50이 돼. 뭘 좀 있으면 5년이 그럼 좀이냐? 좀이긴 하지. 우리한테 긴 시간이지. 우리한테 좀이야. 야 근데 세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여러분 이렇게 돼요.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세요. 근데 모쏠도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고 이쁠 시기잖아. 그러니까 왜요? 30이랑 40은 뭐 어글리합니까? 서로 지금 서로 보내려고. 봐봐, 이게 무슨 연애 상담이 아니라 서로 보내려고. 어떤 쟤를 인터넷 세계에서 몰아내자. 인어 같아.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야? 그거 같지 않냐? 사랑의 비너스. 하지마! 사랑의 비너스. 저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스라 말도 맞고 툭한 말도 맞아요. 20대 되게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날 때예요. 그리고 잠깐 있다가 눈 뜨면 30대가 돼 있고 40대가 돼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좀 있을래? 아파서 그래. 이해해줘.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만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자기 자신과 보내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모든 시간을 할당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 20대 딱 제일 좋을 때. 아니 나쁘진 나쁘지 않은데 않다고 얘가 근데 연애를 하고 싶대잖아. 20대 때 못하지? 30대도 못해. 뒤로 갈수록 기회가 더 없어져. 천천히 생각해. 30대도 빛나.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여행을 갔는데 남자친구가 실수로 저를 전 여친 이름을 불렀어요. 게임 오버! 게임 오버! You crazy! 와, 이 새끼 타투도 있을걸? 1년도 넘었고 헤어진 지 교제하게 된 지는 반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지 1년 후에 이분을 만나서 반년이 됐다. 심지어 저랑 발음이 비슷하지도 않았어요. 실수인 거 알지만 계속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되게 잘하고 이성이랑 연락이나 이런 문제는 없대. 실수지 뭐. 실수지. 이거 완전 진짜 실수지. 이거는 이 보내주신 분의 빡친 포인트는 알 것 같아. 원래 이성 간에 헤어지면 그 사람 이름을 아예 뇌에서 지워야 되잖아. 다시는 나올 수 없게.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첫 여자친구부터 그냥 이름을 모르는 게 나아. 괜찮은 방법이네. 호칭을 뭘로 정해야 돼 그러면? 호칭도 없어야지. 어떻게 불러? 아니지. Excuse me?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실수라서 이건 이거는 뭐 쉴드 쳐줄 수가 없네. 근데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해주고 이성 연락 문제는 없었다는 것은 예전에도 평소에는 잘해주고 이성 연락 문제는 없었다는 거겠지. 굉장히 그래 남자친구가 그 번듯하신 분인가 봐요. 전 여친과도 뭐 그런 문제 없이 뭐 원만하게 헤어졌고 악감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겠지.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그 예를 들자면 뭐 가람이라고 할까요? 뭐.
왜? 왜 웃어? 왜 웃어? 가람이 그런 적 있니? 제 사연이. 너 사연이야? 너 사연이야? 와 근데 너를 지금 예로 든 거야? 야 이것도 내가 아는 애 사연이면 다르지. 야 그 새끼 데리고 와. 야 방금 전에 너 앞에서 내가 예전 사람에게도 평소에는 잘해주고 그랬겠죠. 파트 있었어? 야 미안해. 야 미안해. 너였어? 야 너 얘기면 우리가 또 약간 태세가 다르지. 이거는 근데 실수 정도가 아닌데. 방금 전에는 실수라고 넘어간다며. 아니 이 정도면 징역 살아야지. 이제 너가 우위를 선점한 거니까. 그렇지. 그걸로 만족해. 너가 우위를 점했으니까 이제 맨날 그거 물어봐. 우리 다음에 만나면 뭐 먹을까? 실수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는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걸 되게 이 상황에서 굉장히 뻔뻔하게 즉답을 받을 수 있다. 실수야 이러면서 화내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또 다음에 아니면 어떻게 했냐.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후 처리가 어땠는지가 되게 중요해. 처음에는 이제 잘못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뭘 잘못 들어? 너가 잘못 들은 것처럼. 내 이름 아니라 그분 이름이잖아 하니까 그래서 미안해. 그러고 이제 언니 싹싹 빌고. 넌 근데 전 여친 이름인 건 어떻게 알았어? 잠깐 그 둘이 사귈 때 둘을 알고 있었어? 혹시 아까 사연도 너냐? 그러니까 오늘 뭐 너 모든 특집이냐? 사연 너냐? 아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당황한 순간에 뭐라 그랬어 하면 너가 잘못 들었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방어 기제라고 하죠. 근데 바로 미안하다고 했으면은 미안해를 근데 어떻게 했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했어? 아니면 미안해! 미안해! 나 이거 건대 입구역에서 한번 봤는데. 이거 했어 이거 다리 잡고 미안해! 아 남자친구 입장에서 아찔했겠다. 아찔하지. 야 근데 더 파봐. 이번 사연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연애가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아빠의 마음으로 괜찮은 남자의 특징이나 연애 조언해 주세요. 아 괜찮은 남자의 특징이라 그건 좀 어렵고 안 괜찮은 남자가 어떤 남자들인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정확합니다. 괜찮은 남자 가리어내기는 진짜 겪어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일단 피해야 되는 남자가 뭐가 있죠? 피해야 되는 남자.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전 여친 이름을 부른다던가.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뭐 범죄자 새끼가 아닌 한 좋은 사람의 기준은 나에게 좋은 사람과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은 다르잖아. 근데 전과도 어떤 전과냐에 따라 다르지.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어. 장발장? 장발장은 야 이해되지. 근데 장발장이 훔친 빵 봤냐? 이만한 거? 온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고. 그게 중요하다. 상대에게 잘 해주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유형이. 그 사람은 안 돼. 분명히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그게 꼭 나에게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 딱 지금 찝어서 물어본 게 아빠의 마음으로 괜찮은 남자의 특징을 얘기해달라고 했잖아. 난 그런 남자는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구할 게 있어. 그걸 스스로 요구 못하고 아 약간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대신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환불 요청 이런 거 못 해가지고 요런 타입도 있고 그 정반대 타입 있잖아. 너무 나서가지고 아 너무 오지랖. 그 두 타입 극과 그거 좀 극들은 피해야 좀 돼. 피해야 돼. 두 가지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걸러야 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갔을 때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하는 애들 진짜 무조건 걸러야 돼. 아 그런 건 그냥 뭐 사귈 사이가 아니라 친구여도 그 우리가 항상 기준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사실 누구랑 알게 될 때 식당 같은 데를 가는 게 좋아. 데이트. 거기서 이제 사람 인성 보인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뭘 치워주시는 분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담배를 핀다고 쳐. 근데 담배 피우면서 침 뱉는 애들 만나지 마. 아니 도대체 담배 피워서 침을 왜 뱉는 거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20대부터 50대까지 다 뱉더라고. 침을 같이 뱉는 사이면? 잘 만났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있어. 자기에 너무 강한 남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자기만의 취미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사람들. 매일 오늘은 뭐 헬스하고 내일은 등산 가야 되고 뭐 주말에는 또 뭐 스쿠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취미를 가진 사람은 그 취미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거든. 헬스장 4군데 다니는 남자 조심해. 아 진짜 근데 배부른 소리야 그지? 그치. 근데 우리는 너무 배고픈데. 그렇네. 우리가 40대라. 아유 배고파. 그러면 이럴 때 딱 맞는 그거 있잖아. 그 랍.
랍스터? 랍스터 샌드위치 기억 안 나? 우리 그거 광고 찍었잖아. 그걸 좀 한번 먹어보면서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자연스러운 거 너무 봐라. 자연스럽다. 이야. 쉽게 접하기 힘든 랍스터 메뉴가 나와. 이전 랍스터 샌드위치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거야. 허브 버터에 랍스터를 마리네이드 했지. 그럼 맛이 어떻게 되겠어? 진짜 업그레이드 되지. 아, 그 귀한 걸 이렇게 샌드위치로 맛볼 수 있다니. 내가 먹여줄게. 우리 동생 한번 먹여줄게. 자, 이건 뭘까요? 올 겨울 즐기기 딱 좋은 시즌 한정 메뉴를 한 입 먹어봐. 랍스터 향 장난 아니야. 난 이거 풀 때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 짜잔. 야, 이게 시즌도 한정인데 매장별로 파는 것도 한정 수량이네. 야, 근데 이 깍이 이쁘다. 나중에 택배 보낼 때 써야지. 나중에 결혼 기념일 때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목도리 같은 거 여기다 넣어서 줘야지. 그럼 혜정이가 그러겠지. 혹시 서브웨이 랍스터 샌드위치? 그냥 목도리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예전에 랍스터 샌드위치도 맛있게 먹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허브 버터가 마리네이드 돼가지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 그냥 랍스터 샌드위치를 픽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둘의 원픽은 상관없어. 미스라의 원픽이 중요해. 근데 원래 좀 나는 한정 좋아하고 이건 투인원이잖아. 일석이조다. 나 같으면은 사실 랍쉬를 하지 나는. 타블로는. 둘 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둘 다 시킬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광고 때 40개 먹었는데 또 맛있어. 이게 뭔가 진짜 바닷속을 헤엄치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맛 표현을 더럽게 못하네. 에리얼이 된 기분이야. 에리얼. 잠깐만. 세바스찬은 자기 친구지. 폴밭에 가자니까 풀밭에 앉아있는 애인. 사오정이냐? 이게 뭐야? 투썸 가자니까 뚝섬 가 있는 애인. 뭐야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박규갱이야? 진짜 나 진짜? 아니 저 두 개가 뭐가 달라? 센스 있다. 와 우리 구독자들 진짜 센스 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뚝섬보단 풀밭이 낫지. 근데 뚝섬이 나. 뚝섬이 낫다. 투썸 가자. 뚝섬이 할 게 더 많아. 눈치 백단이지만 몹시 예민한 상대. 나라고? 눈치가 1도 없어서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상대. 너 내가 눈치가 왜 없어? 눈치 졸라 없어. 원래 눈치 없는 사람 자기가 눈치 없는지도 몰라. 너 약간 그거 자주 하잖아. 옛날에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어떤 연예인이 되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나서 달래주고 있었는데 투카씨 늦게 온 거야. 근데 투카씨 들어와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쳐다보고 너 뭔 일 있냐?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뭔 일 있냐? 이걸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와서 방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전에 들어오면서 문 열면서부터 멘트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눈치를 못 보는 게 아니라. 야 그래도 눈치 없는 애가 좀 착하지 않냐? 눈치 백단인데 몹시 예민하면 대하기 힘들잖아. 하지만 예민한 사람이 그래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또 공감도 해주고 그러지. 야 미스라가 정해. 너가 정해. 나야 얘야. 둘 다 싫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야 밀실에 인터넷 없이 둘이 갇혀 있어야 돼. 누구야? 차라리 둘 다 있는 게 난데. 중화돼서. 진짜 하나만 고르라고. 야 무슨 실험실이냐? 고르라고. 이거 진짜 힘든데. 아씨. 나 눈치 1도 없는 몹시 예민한 상대 한 명 아는데. 누구? 나? 눈치 없고 예민하네. 자, 둘 중에 더 나은 것은 나랑 비슷한 외모의 사람과 결혼하는 전 애인. 나의 제일 친한 친구와 결혼하는 전 애인. 난 차라리 나의 제일 친한 친구랑 결혼하는 전 애인이 나은 것 같아. 나랑 비슷한 외모를 만나는 건 좀 불쌍하잖아.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나랑 비슷한 외모의 사람과 왜 상기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아니 뭔 개소리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상기랑 결혼한 게 그 뭔 소리야. 어떤 것보다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서 이걸. 이건 약간 밸런스가 잘 맞네. 선택하기 힘드네. 너가 전 애인을 마주쳤는데 전 애인이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너랑 똑같이 생겼어.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흡사하게 내가 생겼어. 봤을 때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게 기분 나빠? 아니면 어느 날 봤는데 남편이 상기야. 너의 베스트 프렌드야.
어느 게 더 기분 나빠? 상기가 더 기분 나쁘지. 왜? 아니 아는 사람이잖아 둘 다. 아니 상기는 행복할 권리도 없니? 상기는 너의 전 애인을 좀 만나면 안 되니? 여러분 저랑 동갑인 솔로남 원하시면 톡 주세요. 저랑 비슷한 외모의 사람 있으면 톡 주세요. 많지. 저랑 비슷하다고 자꾸 사진 보내지 마세요. 유치원부터 알고 지낸 이성인데 절친이 있는 상대야. 대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상대. 아. 둘 중에 뭐가 더 낫냐?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상대. 나는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내는 상대가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왜? 이미 얘네들은 사랑을 하다가 합의하에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련을 다 버렸을 거라고 보거든. 이것도 감정이 또 생길 수도 있지. 근데 20년 넘게 막 그 유치원부터 알고 지낸 남사친 여사친 있지. 이건 남사친 쪽이 압도적으로 흑심을 품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 매우 높다. 너는 이성이 친구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옛날 사람이지. 너도 옛날 사람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너보다 옛날 사람이지. 더 올드하잖아. 근데 옛것. 뭐야 그러면 남자애는 다 친구가 남자여야 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근데 남자랑 여자랑 이 새끼 나락 감지했네. 남자랑 여자랑 친구로 지낼 수도 있지. 근데 남자랑 여자 친구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99.9%둘 중에 한 명이 흑심이 있어. 좋아하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안 그러고서야 필요 없대. 아니 그냥 친구일 수도 아니 있는 되게 거잖아. 어릴 때부터까지 그렇게 흑심을 품어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분명히 뭐 둘 중에 한 명이 있었다니까.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 저기는 약간 그런 드라마 많이 봐서 그래.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쌓아온 메타데이터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100% 둘이서 술 먹다 한 명이 고백해서 차이고 깨져. 난 너랑 계속 좋은 친구로 남고 싶은데. 막 나 이거 나와. 로즈메리 우리 PD랑 친한데? 너도 친한 거 아니야? 친하지. 그러면 누가 흑심이 있는 거야? 아니 일하는 관계잖아. 아니 99.9%라며. 유치원 때부터라잖아. 그러니까 누가 흑심이 있는 거냐고. 내가 볼 때 그래.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어. 나는 친구는 될수 있지.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봐. 분명히 조만간에 누가 둘 중에 한 명 고백한다고. 한 달 동안 연락 없는 연인인데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연인. 한 달 동안 연락 없는 연인,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연인. 나는 솔직히 한 달 동안 연락 없는 연인. 왜? 아리가또 고자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연인 괜찮아? 응. 맨날 잔소리하잖아. 내가 너한테 연인이야? 매일매일. 언제부터 사귀었어? 매일매일. 언제부터 연인이었어? 말 많이 하는 거 엄청 힘든 일이야. 근데 내가 멈추면 내 친구들이 인생 심심해질까 봐. 진짜 다방면으로 말이 많아. 카톡으로도 많고. 아이메시지, 시그널, 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개가 날라온다. 더 웃기게 뭐지 알아? 근데 나 티셔츠는 노멀 이메일즈야. 확실히 이메일은 안 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이 날라온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나는? 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그래서 다행이지. 우리 팀에 그래도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한 명 있으니까. 나 집에서 지적 많이 당해. 혜정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알아? 오빠 그러면 언젠가 딸이 싫어해. 자 다음. 안녕하세요. 에픽하스만 기다리는 박규갱입니다. 저는 몇 달 전 6년 넘는 연애 끝에 이별을 맞이하고 정신 빠진 채로 살다가 최근 겨우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이별한 친구도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래 만났던 거고 함께 미래도 꿈꿨던 건데 이별을 맞이하게 되니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제 의지로 이별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도 이제 모르겠고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다. 원래 밝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별 이후로 이제는 사람이 잘 믿기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약인 걸까요? 이 기억이 잊혀질까요? 길다. 그래서 안 할 거야? 5줄 이상 넘어가면 안 할 거야? 사연 탈락인가요? 미안하다 야. 아니 근데 이 사연이 뭔가 이게 단서가 좀 없는 게 없어. 왜 헤어졌는지 뭐 어떤 일 때문에 헤어졌고 그것 때문에 왜 힘들게 됐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본인도 모르는 것 같은데 과정이 있었어야 돼. 여기서 단서가 있다. 이별 이후로 이제는 사람이 잘 믿기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믿음에 대한 무언가를 근거로 나쁘게 헤어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바람 폈으면 바람 폈다고 얘기할 것 같아. 내 생각은
아니지. 바람 폈다는 것 자체를 떠올리기도 싫어서 그런 표현을 안 쓸 수도 있어. 일단 갑자기 추리물로 바뀌었다. 근데 뭐 어떤 믿음 같은 게 깨졌던 것 같아. 약간 데이트 통장 슈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시간이 약이지 않냐? 뭐 시간도 그렇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잊혀지기도 하는 거고 수많은 추억이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어느 순간 그게 그만큼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억이 아니라고 느껴질 거기 때문에 기억은 잊혀지진 않지만 흐려지거든요. 이게 한 달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거랑 6년 동안 매일마다 가서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거랑 달라. 회복하는 그 속도가 다를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6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도 돼?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약간 거짓? 아니요. 그 별일 없는데 헤어졌어. 그냥 헤어지고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본인에게 가하는 어떤 그냥 벌이야. 이별을 했으니까. 제가 이별을 했으니까 이별을 하게 됐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나에게 채찍질 할 만한 아니면 혹은 그 사람한테 탓할 만한 뭐 무슨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누굴 만나면 돼. 어우씨 오늘 처음으로 뭔가 사람 같은 말을 한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아까 그 타투 얘기가 덮어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는 시도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태까지 오늘 사연 중에 제일 진지하다 야. 울 뻔했잖아 우리 모두 지금. 자 다음 사연. 연애에서 결혼 넘어갈 때 이런 사람만큼은 또는 이런 부분만큼은 절대 눈 감아주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있죠. 그 전 남친 여친의 타투 이니셜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전 애인의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는. 그렇죠. 아 근데 이거 해봐야 아는 거잖아. 결혼은 그 전까지는 너무 잘하다가도 결혼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네를 깨닫는 경우가 더 많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예 결혼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도 있대. 혼인신고 안 했나? 어떻게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에 또 아이-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연애에서 결혼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막 물어보기가 좀 애매할 때도 있잖아. 그렇지. 디테일한 혹시 뭐 치질 있어요? 혹시, 막 이런 아니 거? 혹시 뭐 그것도 되고 치질 있어요, 뭐 빚 있어요, 아니면 뭐 채무적으로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거 부채 있는지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기가 애매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렇게 어. 얘기하면 야 너는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런 걸 나를 의심하니?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의심해보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니 누구랑 같이 일할 때도 그 정도는 확인해 보는데 의외로 연애를 길게 한 사람들도 결혼하면서도 결혼한 후에도 사실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귄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많아. 결혼과 연애는 완전히 다른. 제가 진짜 주변에 뭐 이렇게 누가 이혼해가지고 뭐 그 친구의 고민 들어주고 그러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난 상상도 못했는데 연애 때는 안 그랬는데. 알고 보니 뭐 이런 게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게 4, 5년 동안 사귀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있는 사이에도 자기랑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걸 보면 약간 서로 약간 배려하느라고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약간 못 물어본 것들의 바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결혼하면 이제 다 봐야 되잖아. 진짜 모든 물어볼 모습을. 거는 다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싸우면 그러면 차후에 더 큰 비밀들이 나올 땐 더 크게 싸울 거라는 거니까 그런 걸 서로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갖고 그렇게 싸우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야. 뭐 오빠 혹시 뭐 우리 서로 부채나 뭐 안 좋은 뭐 돈 관련된 뭐가 있으면 서로에게 얘기하자 그랬는데 화를 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결혼을 해도 화를 낼 거야. 그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오빠 밥 먹을래? 안 먹어. 오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건 그냥 미친놈이잖아. 오빠 저녁에 오늘 뭐 먹을까? 그런 거 묻지 마!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묻어! 감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지. 감히. 네가 감히. 남자친구가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요. 헤어져. 이거 누나가 보냈나요? 시끄러. 공감하고 이해한 듯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하는 정도고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 회로로만 돌아가고 본인 감정 우선. 잠깐만요.
이거 제가 나머지 읽어도 될까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카메라는 투컷 얼굴에 줌인을 해주세요. 남자친구가 공감 능력이 너무 없어요. 공감하고 이해하는 듯이 보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하는 정도고 그러지 않으면 항상 자기중심적 사고, 회로로만 돌아가고 본인 감정 우선이에요.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고 겪을 확률도 없을 법한 일에는 아예 몰입도 못하고 티라서 그렇다 이렇게 넘기기엔 저도 싹 티거든요. 진짜 서로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제가 이런 부분은 뭐 바라지 말고 포기하고 그래 넌 그런 애야 해야 하는 건가요? T가 이게 투컷의 T야? 그런 것 같은데? 헤어져. 뭐하러 만나 이런 애. 아 근데 이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았고 겪을 확률도 없는 일에는 아예 몰입 못한다는 게 딱 투컷이네.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남자친구분은 자기가 MBTI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T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T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는 그 생각의 굴레에 갇힌 지만 아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이기주의자 새끼. 와우. 오 와우. 아니 난 T니까 난 저런 거 잘 이해 못 하겠어. 너 오늘 마스카라 번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근데 투카 공감하는 점 중에 하나 요즘 막 그 MBTI 그런 거 방송에 T는 이렇다 해가지고 근데 그게 쿨해 보이니까 그거를 약간 따라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T랑 S가 약간 좀 되게 쿨해 보이고 막 그렇다고 이렇게 패션으로 자기 몸에 장착하는 거. 맞아. 그리고 T도 공감해요. 당연히 하지. T도 다 공감 능력 T도 있어. 친한 사이에서는 정말 공감을 해주고 공감 능력 해결해 있어. 주려고 노력한다니까. 근데 애써 그 상황에서 본인 마음은 진짜 그런 것도 아닌데 T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게 나랑 뭐 상관? 뭔 상관? 노 상관? 막 이러면서 패션처럼 장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없어서 이런 거. 별자리 같은 거야. 헤어져 그냥. 지만하는 새끼야 이건. 네가 읽어라. 투컷은 2줄 이상이면 한숨이 나오네. 이거 좀 우리가 딱 받아야 될 사연이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부부끼리 느긋하게 보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빠들은 부부 둘이서 보낼 시간이 있나요? 세 사람 모두 일이 바쁜 것 같지만 부인과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부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뭔가 조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시간 있겠습니까? 난 어제도 같이 밥 먹었는데 둘이 나가서. 아니 뭐 그런 건 있어도 그러니까 막 많이 있겠냐고 애가 있는데. 맞아. 난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여태까지 단둘이 여행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무했다. 뭐 너무 내가 잘못했냐? 애가 둘인데 어떡하냐? 그게 좀 약간 되게 미안한 포인트긴 하지. 저는 뭐 그 당일치기로 얼마 전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둘이서 한 명이 일찍 왔어요. 싸워서? 아니 아니 그 하루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애가 있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나만의 시간이 아니고 부부끼리의 어떤 관계를 위한 시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히 시간을 이만큼 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틈틈이 짬짬이 뭐 산책이든 뭐 마트 가서 장을 보든 뭐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을 하든 뭐 이런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같이 맞는 부분을 찾게 되실 거예요. 여기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부인과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부럽습니다. 부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뭔가 뭐 조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게 부인과 사이 좋고 싶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그 부인과 진짜 사이 좋은 것은 애가 같이 있을 때 막 정신없게 이렇게 같이 다닐 때도 사이 좋은 게 진짜 사이 좋은 거예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족이 애들 데리고 어디 가고 그럴 때거든. 여행. 그런 상황에서도 둘이 사이가 괜찮은 거면 그게 사이 좋은 거지. 단둘이서 밥 먹으러 나갈 때 사이 좋은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남의 집은 항상 좋은 것만 보여. 맞아. 좀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부분들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람인데 뭐 항상 좋겠습니까? 난 좋아 항상. 이런 애들이 제일 위험해. 올해 초에 인턴하면서 만난 남사친을 짝사랑하고 있어. 이거 봐. 남사친 여사친은 친구가 될 수 없다니까. 연말에 같이 에픽하이 콘서트 갖고 싶은 마음에 일단 티켓을 2장 예매했는데 아직 물어보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네요. 인턴할 때 거의 매일같이 점심 먹고 회사 주변 산책하고 주변에서 오해할 정도로 붙어 다녔다. 이제 각자 복학하고 나니 접점이 별로 없다. 그래도 간간히 연락은 하는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을 표현하고 같이 연말에 콘서트 가자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 설렌다. 아니 뭐 이게 야 뭐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너무 자연스럽잖아. 에픽하이 콘서트 가자. 난리야 요즘. 이미 뭐 그래. 그린라이트네. 야 봐봐 맨날 붙어 다녔대잖아.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연말에 콘서트 가자고? What the f is the problem? 아까 그 T 남자친구 같다. 아는 사람인데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소심한 박규갱인가 보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한 12월 초쯤에 땡땡아 내가 랍스터 사줄까? 이런 다음에 서브웨이를 가. 그다음에 그 포스터 보면서 에픽하이 오늘 콘서트 하던데 요번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하던데 나도 가고 싶어 라는 멘트 나오면 근데 나 티켓 2장인데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거기서 나 저 새끼들 나 싫은데. 저 새끼 유튜브 보면서 그냥 소름 돋아. 저 새끼들 그 유튜브나 처하고 앉아 있고 얼마 전에 봤더니 무슨 침대에 누워서 연애 상담하고 있더라. 됐어. 이건 그냥 얘기하면 돼. 그냥 얘기하면 돼. 이미 그린라이트야. 다 했네? 다 했어. 다 했어. 엔딩 멘트 안 해도 돼? 아까 엔딩 언제부터 엔딩 멘트 하셨다고요? 이런 느낌인데?